1월 30일 투자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의 국내 투자 금액 약 40조 원이 현금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안으로 UAE 투자 윤곽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조정됩니다.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데 병원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토스 모바일에 따르면 사전 신청자 중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가입자가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뜰폰 가입자였던 사람은 27%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 E&S가 아비스와 함께 미국 휴스턴 공항 내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한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에서 26일 난방 텐트 판매량은 전주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한일 양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해 하반기 6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1시간 전이죠, 이제.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디어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날 바로 오늘부터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2020년 1월 바로 20일이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정부 지침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잖아요. 이거 전면 해제 절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좀 확인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를 쓰는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과 이제 일부 대중교통에서는 이제 일부 실내에서는 이제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면 해제 절대 아니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대로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매번 리오프닝주로 이제 분류되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화장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보통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비슷하게 화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스크를 빼게 되면 아래쪽 부분도 화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과 함께 사실상 이제 중국이 일본을 비자 보복 조치 대상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몇 주 전에 보복 대상에 들어갔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해제 대상에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한 다음에 첫 춘제에서 보복 소비가 터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선 4주간의 랠리를 이어가면서 강세장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본토 증시의 대형주 CSI 300 지수가 10월 저점 형성 이후에 19%가 올랐고요.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예상했는데 블룸버그 예상 그냥 예상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오른 쪽을 보니까 호텔이나 레스토랑 체인은 물론이고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최대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니까 관련주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져봐야 할 섹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할 때 또 환기가 어려운 밀집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헬스장, 마트, 백화점 같은 경로당,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피부과에 사람 많이 붐빌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실내 마스크가 좀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화장품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나뉘어져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기초 화장품이 있고 색조 화장품이 있는데 기초 화장품은 원래 마스크를 쓸 때도 바르다 보니까 저는 색조 화장품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 우리나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어디인가라고 찾아봤을 때 클리오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클리오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킬커버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올리브영 쪽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리오가 조금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미용 의료기기 쪽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피부과 쪽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피부과 쪽은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 레이저 치료 장비죠. 근데 이게 여기도 두 가지가 나뉩니다. 뭐냐면은 이제 초음파를 가진 장비랑 이제 고주파 장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달라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시스나 아니면은 울세라 같은 집속 초음파 장비이기는 한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장비는 조금 저렴하지만은 소모품을 계속 쓰면서 최근 병원 같은 데서 클래시스의 이제 슈링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주파 장비는 대표적으로 이제 RF 장비라고 하는 루트로닉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보다는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경쟁사로 봤을 때는 이제 인모드나 써마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굉장히 이 비침습, 그러니까 우리가 절개를 하지 않고 이 레이저 장비를 통해 가지고 리프팅이나 탄력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브라질 쪽이나 아니면은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비가 HIFU 같은 경우에 장비가 많이 판매가 될수록 이 소모품이 많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시장 영향력은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 근데 전 여기서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이제 루트로닉 장비인데, RF 장비여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소모품 매출이 좀 없다? 이게 조금 아쉽지만은 지금 할리우드 스펙트라라는 장비 자체가 미국 쪽에서 인모드랑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1등은 인모드죠. 근데 루트로닉 장비가 미국 쪽에서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게 고양시에 매출이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잡혀 있는데, 고양시 쪽에서 나오는 수출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성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루트로닉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저도 동네 피부과를 갔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뾰루지가 나가지고 갔었는데, 와, 1시간 30분을 기다린 건 처음입니다. 정말 지금 피부과에 사람이 많아요. 피부과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한 마스크 전면 해제 소식 확인해 봤고요. 확실히 이렇게 여러분 해가 바뀌니까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론에 불이 붙기 시작한 국내 증시 기사 시황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7조 폭풍 매수. 일단은 반전 드라마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주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 금년 초부터 매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벌써 7조 원 가까운 주식을 샀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죠. 즉 작년에 꾸준히 나타났던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즉 피봇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건 내일 모레 보시면 알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우리 그동안 저평가받고 있던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1,450원에 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0원,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악재가 해소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 영향 주는 게 어디입니까? 중국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경제가 이제는 금년에는 다시 리오프닝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한국 주식들에 대해서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2021년, 2022년 전 세계 가장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던 국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몇 번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하고 내년도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대통령 임기 2년차, 3년차입니다. 여러분 과거 20년치 주가 동향 한번 봐보십시오. 한국은 희한하게도 대통령 임기 2년차와 3년차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해보다는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절대치가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연말에 가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에서 우리 한국이 금년과 내년에는 상위에 랭크될 것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진단 또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낙폭이 컸던 국내 증시 그만큼 1월에는 바로 최상위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폭풍 매수 행진 지금 이 가운데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이잖아요, 시장이. 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가장 많이 산 거는 당연히 반도체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당연히 많이 샀겠죠.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PBR 수준을 봤을 때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PBR이 1.5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뭐 반등을 했다 이런 시그널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1월 31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은 아니고 자연적인 감산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D램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2위 업체 SK 하이닉스, 3위 업체 마이크론 모두 다 이제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는 좀 멀리 보시면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2차 전지 업체들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성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그 물량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사주로 묶여 있었던 물량들이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적으로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완성셀 업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재 업체들 모두 다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결국에 지금 전기차 시장은 계속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IRA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2년보다 2023년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는 저는 양극재, 음극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도 계속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하량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 안에서도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요.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많이 못 올라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뜨거운 시장을 오롯이 체감하셨으리라는 생각은 잘 못하겠어요. 부디 2월에는 이 기세가 코스닥까지도 좀 만연해지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지금은 3나노 공정인데 이 삼성과 TSMC의 양강 대결 구도인 줄만 알았던 누가 더 미세하게 만드냐 싸움에 지금 일본과 미국까지 기세 싸움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이자 2나노 이하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굳이라는 그런 좀 내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1위 잘 아시는 대로 대만의 TSMC입니다. 그리고 세계 2위 삼성전자인데요. 여기에 벌이던 경쟁에 미국의 인텔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라피더스라는 기업이 또 가세를 했는데 일단은 뭔가 각축전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실제 현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양산 공정 기준으로 가장 앞선 기술은 3나노가 맞습니다. 3나노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사실 작년 6월 달에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뒤이어서 TSMC가 12월 달에 돌입을 했는데 사실 인텔하고 라피더스를 따져보면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나노 공정 수준이라서 당장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경계가 안 되는데요.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텔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럼 따라가지 않겠냐?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돈 그리고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텔이 투자한 거 이상으로 TSMC와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금액 가지고 줄일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하게 되면은 인텔은 지금에 투자하는 금액의 2배, 3배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똑같은 시간을 줬을 때 그래도 겨우 따라갈까 말까인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인텔은 조금 최근에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인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일본 8개 대기업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피더스라는 신생 기업을 만들었는데 제가 좀 이거를 좀 주간주에 살펴보니까 라피더스라는 기업이 일단 현재까지 목표는 2027년까지 2나노 공정을 개발해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밀려나 있고요. 현재 일본의 반도체에서 양산 가능한 최근 공정이 40나노입니다.
지금 2나노로 가고 있는데 40나노를 현재 공정 가능하고요. 물론 뭐 일본도 이제 2027년까지 했는데 4년 남았는데 얼마나 앞으로 돈을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단기간에 따라잡아질 것인가, TSMC와 삼성전자는 바본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돈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삼성전자, TSMC도 그만큼 많이 붓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과 TSMC가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또 돈이 있을 텐데 일단 반도체는 여러분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칩을 더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선 하나의 폭이 3나노미터라 해서 3나노 공정이고요. 지금 일본이 2나노 양산 목표까지 공언은 했지만 글쎄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도체 안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거는 TSMC입니다. 지금 아까 김서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목표치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나노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랑 고객사를 누가 많이 잡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TSMC가 워낙 강자입니다. 지금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 60%가 TSMC로 갔습니다. 그러면 고객사들이 다 저쪽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서 21년 4분기에 원래 TSMC가 56%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15%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퀄컴 아니면은 뭐 애플 이런 업체들이 전체 다 이제 TSMC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플은 TSMC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죠. 왜냐면은 미세 공정으로 AP를 맡겨서 하반기에 아이폰을 탑재하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은 7나노 공정 출시하고 나서 아이폰 XS가 출시가 됐었고 5나노 공정 발표한 뒤에 하반기 아이폰 12가 출시가 됐었는데 원래 이제 3나노 공정을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술력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게 핀팩 공정입니다. 근데 핀팩 공정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삼성전자는 핀팩 공정보다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GAA 공정으로 갔었는데 이거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6월달 기사를 잘 살펴보시면은 3나노로 성공을 했다라고 했지만은 과연 수율에서는 이게 의미 성과가 있나? 성과 있는 게 있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조금은 힘들다. 왜냐면은 이거 들어가는 게 중국 쪽에 암호화폐 채굴용 반도체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수율이 30%다?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5나노 수율도 초창기에 3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수율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핀팩 공정하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핀팩 공정은 3면이 닿아 있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4면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4면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 면에서는 3면이 닿아 있는 핀팩 공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과연 고객사들이 내가 전력 효율을 더 비용을 내야 될 텐데 GAA를 과연 선택을 할까라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SMC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SMC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저는 파크 시스템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는 점차 이제 미세회로 공정을 가다 보면은 그 원자연미경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납품을 했던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혜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럼 저는 여기서 실적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제 원자연미경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SMC의 거의 뭐 독주 체제긴 하지만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TSMC와 연관된 종목 파크 시스템스까지 짚어봤고요. 자, 개별 종목으로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개별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주가 9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상승 랠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지금 하향 리포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증시격은 참 돌이켜보면 참 맞습니다. 비관속에서 싹이 튼다더니 SK 하이닉스 말 그대로 이제 7만 원, 6만 원, 5만 원 갈 것이다. 그런 비관이 나오니까 결국 지금은
9만 원대 중반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에서 향후 뷰는 그렇게 좋게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실적 때문인데요. 두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D램 가격하고 낸드 프레시 가격 여전히 안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안 좋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 지금 예상하는 것은 2분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컨콜에서 이제 향후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 건데,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일 시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감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제시를 한다면은 바로 D램 반도체와 낸드 프레시가 가격 하락 폭이 2분기가 아니고 1분기가 바닥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나오지 않겠습니까? 즉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된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조금 증권회사 뷰는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증권회사 뷰가 나쁘다 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일 삼성전자 그리고 내일 모레 하이닉스 실적을 잘 보시면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로우를 또 잘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한용민 지성님이 보시기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앞으로 또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점쳐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1위 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텐데, 그러니까 같이 감산에 동참을 하게 되면 시장의 판도를 좀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오리라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탄력성이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라고 해서 D램 가격, 즉 ASP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익성이 조금 좋아지고 하이닉스가 지금 적자에 대한 축소폭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1, 2% 상승을 했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3, 4% 상승을 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을 텐데, 저는 공급 조절이 키포인트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지만 좀 기술적인 감산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생산 효율화에 따른 기술적인 감산,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조금은 ASP 가격, 그러니까 공급을 좀 축소하면서 ASP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은 내일 있을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순수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기댈 게 D램 가격 상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D램 가격에 대한 추이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D램 가격의 추이와 비롯해서 또 31일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어떤 이슈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우리 반도체 전자닉스의 주가 향방이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SK E&S가요, 미국 휴스턴 공항에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또 들려왔는데, 보면은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대규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일단 SK E&S가 이제 미국 3대 렌터카 업체죠. 에이비스와 함께 미국 휴스턴 공장 내에서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 대규모 충전 인프라 구축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고요. 앞서 SK E&S는 작년 3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투자회사인 패스키를 통해서 이제 EV 충전 기업인 에버차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에버차지 EV 충전기 내에 탑재된 스마트 파워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중인 전기차의 충전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전력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충전기를 운영할 수 있어서 별도의 설비 증설 없이, 공사 없이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특징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국제청정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EV 충전 인프라 시장이 충전기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184만 개가 있었는데 2030년도에는 2천만 개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연평균 한 27%씩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EV 시장이 계속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인프라는 더 구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타고 있는 이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또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미국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트렌드로 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EV 충전소 구축을 한 것이 SK E&S의 어떤 미래 실적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SK하이닉스, SK E&S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마지막 기사는요, 조금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CJ제일제당 주가가 작년 10월에 비해서 무려 이렇게 시장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15% 가까이 빠졌거든요. 시총이 무려 1조 원이 증발이 했는데 하락의 주요 원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우리 시장에 올라간 가장 큰 베이스 뭡니까? 실적 호전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한국 주식 산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크다. 그리고 한국의 돈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지수를 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소외됐던 종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CJ제일제당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죠? 만두 하면 비비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죠. K치킨. 이 모든 게 다 CJ 제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 냉동식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약간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있죠. CJ의 한쪽 다른 부분이었던 아미노산, 즉 바이오 부분이 작년에 아미노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23%가 아미노산인데 이게 작년에 워낙이 그 가격 하락으로 따라서 실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모든 조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의 적정 주가를 증권사에서는 55만 원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가격 35만 원입니다. 워낙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이 워낙 지수 관련주 쪽,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소외됐는데요. 제가 봐서는 시장이 조금만 더 안정을 찾는다면은 이렇게 저평가됐던 종목들 바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